어떻게 요즘 겨울이 이제 다 지나갔는데 어떠십니까? 그러게요. 아니 뭐 겨울에 좀 바짝 돈 좀 벌었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저 지금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그죠? 알수 없게 못 벌고. 여기서 나오는 게 더 밑으로 나오네. 제 화면보다. 네, 책상이 조금 네,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몇 분이나 들어오셨나? 그래 좀 들어오셔야 시작을 하지. 아니 그 유튜브를 되게 오래전부터 하신 거죠? 네, 저는 이제 5년 차예요, 유튜브. 20년도? 예. 배미는 이제 7년 차. 화면이랑 글씨랑 숫자 잘 보이시죠? 네네, 잘 보입니다. 글씨가 좀 작을까봐. 네네. 시작하죠, 뭐.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배달민족 쭈구리입니다. 오늘은 귀하게도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신 구교훈 위원장님과 짧고 굵게 토론의 주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겨울 다 지나가셨는데 이제 콜 좀 있으세요? 아니 뭐 전 사실 저도 겨울에 좀 집중해가지고 돈 좀 벌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노조가 지금 시기가 되게 중요하게 막 어떤 뭐 조직 사업이나 투쟁 사업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뭐 저는 돈 벌면서 조합원 여러분 열심히 투쟁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도 그냥 뭐 많이 공쳤고 뭐 지금도 그냥 마음을 접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뭐 토론 방송을 좀 네.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질문지를 좀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또 괜히 경찰이 취조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될까봐 그냥 날 것 그대로 우리가 이제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 배달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들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대충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한 문제 이제 좀 짧고 굵게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시죠. 워낙에 뭐 프로시니까. 제가 오늘 이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조금 여담으로 혹 배달은 하고 계시죠? 하고 있죠. 네, 많이는 못 하시는 거지만. 많이는 예. 못하고 저희 노조 사무실에 있다가 6시 정도 퇴근해서 바로 이제 배달 출근해가지고 네, 뭐 네, 10시, 네. 11시까지 배달해서. 네. 미션 들어오시나요? 미션이 뭐 3월 전까지는 매일 들어왔고. 매일 들어왔어요? 네, 뭐 대부분 비슷하게 아무튼 점심 전에 계속 들어오다가 네. 지금 3월 되니까 띄엄띄엄 들어오네. 띄엄띄엄. 저는 배민에 버림받았나 봐요. 안 들어와요? 아예 안 들어와요. 배민에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겨울에도 안 들어왔어요? 아예 안 들어와요. 아 진짜? 잘 안 들어옵니다. 이제. 그럴 리가 있나? 블랙 아이디라고. 아니 진짜 매일 들어오던데? 가끔씩 들어오는데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오늘 어느 정도의 미션이 뿌려졌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그분들이 받는 거에 한 10% 정도밖에 못 받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런 일이 있지? 이거 황당하다.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미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물론 뭐 미션이 들어온다 그래서 뭐 이쪽 강서 지역에서 달성하긴 좀 쉽지는 않지만 뭐 좀 그래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좀 들어가 볼까요? 일단 뭐 굵직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달 단가 부분이 저도 이제 뭐 배민 배달한 지 한 7년째 됐습니다만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예. 5,000원, 6,000원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예전에. 예. 그러다가 이제 당장 다음 달 4월 1일만 되면 지방은 뭐 벌써 이제 떨어졌고 네. 서울도 4월 1일이 되면은 이제 배민 같은 경우에 2,5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7년이 지난 시점에 세상 어떤 일이 임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5,000원에서 2,500원으로 50%가 이렇게 삭감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네. 상당히 그 부분이 7년 동안 물가 상승이라든가 네. 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진짜 50%가 단순히 단가가 50%가 떨어진 게 아니고 진짜 뭐 70% 이상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뼈아픈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저 플랫폼 노조도 그렇고 라이더 유니온도 그렇고 이제 많은 이제 저지 활동을 이제 나름대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그 저지 활동을 한 게 그 배민이 단가를 하락시키는데 지연을 하는 역할을 하셨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배민이 그냥 쭉쭉쭉쭉 내렸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뭐, 배민이 단가를 정하는데, 노조의 활동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식, 뭐, 눈치 보기 정도는 줬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배민에서 뭐, 쿠팡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상의 이제 배달 독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초반에는 이제 이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단가를 좀 주고 했지만 이제 이게 점점점 시장장이 커지고 굳이 그렇게 주지 않아도 될 만큼 부업 라이더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깎아왔던 건데 그 방향성 자체를 노조가 바꾸지는 못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배달 쪽 노조가 어떻게 보면 힘이 좀 약하잖아요. 이제 인원도 좀 적고 다른 쪽 이제 뭐 노조들 보면은 이제 뭐 거의 뭐 노조가 합심해갖고 회사를 이기기도 하고 뭐 임금 협상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이제 결과를 또 만들어내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가가 위원장님은 어디까지 혹시 배민이 낮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계속 상식을 파괴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저는 그 설 연휴 직전에 그 바로 배달 날려버린 게, 진짜 그 정도 생각하면 솔직히 이걸 바로 배달을 없앨까? 아니, 소비자들이 1,000원 더 내고 하는 게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까지 없애는 걸 보고, 진짜 이 사람들은 선이라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은 확실하게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더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게 뭐 어쨌든 진짜로 한계치라는 게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다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걸 텐데 근데 저는 뭐 솔직히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이제 거의 바닥까지는 온 거 아닌가. 더 확실히 더 땅굴로 들어갈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뭐, 사실 이제 라이더 한 사람으로서 기대도 있고, 뭐,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 뭐, 지금 현실의 상황, 우리 라이더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진짜 더 내려가면, 여기에서는 정말 배달, 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이 정도 단가가 지금 이제 한계. 거의 바닥이 보이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1,500원 선이 바닥이 아닐까. 너무 심각하게. 네, 왜냐면, 이 1,500원, 이제 뭐 플러스 얘기는 이따가 또 하겠지만, 그 단가를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있죠. 계시니까, 과연 배민이 그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뭐, 더 줄 이유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그래서 그 정도 단가까지 저는 좀 보고는 있는데 이게 단가가 혹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뱀이든 쿠팡이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는 서비스의 안정성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언제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콜을 빼주는 기본 인력이 필요한 거고 사실 그걸 확보하려고 또 하청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굉장히 변형된 방식으로 한 건데 뭐 지금 뭐 스케줄 제도 만져버리는 것 같고 뭐 등등등 뭐 등급제든 뭐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콜 수행을 하기 위한 이 기본 전업 기사들의 확보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단가의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이 회사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은 전반적으로 기본 배달료의 인상은 아니고 차등해서 일부를 뭐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 방식이죠. 일부를 올리고
일부는 그냥 알아서 하게요. 이를테면 1,500원 줘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1,500원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뭐 미션이라든가 뭐 흔히 말해서 배달 우수라든가 추가적인 이런 부분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벌충하는 이런 설계를 계속 하는 그러니까 거지 뭐 않을까 싶어요. 뭐 배민 입장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미션을 하면은 조금 수입을 더 가져갈 수 있다. 네. 뭐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저도 시청자분들하고 좀 왈가왈부한 그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4월 1일부터는 서울 지역이 이제 저희 배달하는 입장에서는 단건 배달이 이제 그 약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2,500원 기본 단가로 가는 건데 배민이 소비자한테 서비스하는 거는 단건 배달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단건 배달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콜을 받았을 때 단건 배달인데도 이제 2,500원에 수행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저는 분명히 이제 그 단가가 깎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깎인 거죠. 네. 배민은 뭐 공지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굴하죠. 뭐 잘하면 뭐 해가지고 뭐 40%가 는다는 둥. 그렇죠. 장거리 네, 보상. 뭐 장거리 보상해갖고 40%가 는다는 둥 이제 보상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알 수 없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청자들하고도 얘기했는데 막말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배민 측에서 이렇게 뭐 수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늘어나면 니들이 보상해 줄 거냐?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니들이 늘어난다고 공지를 했는데 공지에 딱 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너희들이 배민 측에서 늘어난다고 공지를 했는데 줄어들면은 그 갭을 보상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도 뭐 어떻게 보면 강하게 좀 요구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장거리 보상, 그러니까 기본 배달료를 그냥 결과적으로 깎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배민도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특히 전업기사들이 또 떠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이제 장거리 보상을 강화한다라고 이제 내용을 넣긴 했는데 문제는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 뭐 100m당 80원을 100m당 100원을 주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뭐 3kg는 뭐 15%인가 그리고 뭐 4kg는 또 뭐 10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만 뭉뚱그려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따져보려면 정확하게 다 따져봐야 되고요. 4월 1일 그렇죠. 이전 이후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따질 라이더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배민을 제가 이제 7년째 하고 있는데 배민이 항상 공지를 낼 때 명확하게 이렇게 수치적으로 공지를 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뭐 요번에 뭐 등급제 마스터만 해도 맞습니다. 배차 보너스를 주겠다. 맞습니다. 배차 보너스가 뭐 우선 배차인 건지 뭐 금액을 더 뭐 쿠팡처럼 금액을 더 주겠다는 건지 실제로 그 마스터 해가지고 지난달에 달성하셔가지고 이번 달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뭐 느낌적으로 나는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아. 나는 뭐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그냥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배민이 왜 공개를 안 할까요? 왜? 근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은 걸 텐데 다 자기들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초반이라 아마 임팩트를 주는 것 같고 뭐 특히 이제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배차 보너스 시작하자마자 막 이 현격한 차이를 막 보이면서 이걸 저거 달성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마 강하게 이제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분명히 전 조절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완급 조절을 계속 하려고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또 좀 다퉈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예를 들면 그 회사가 고객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가능하냐 그렇게 하면 이게 혜택인지 뭔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줬다가 뺏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뭐 어쨌든 최소한의 기준은 제시해야 된다. 제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치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뭐 배차 보너스라는 게 뭐 우선 배차라면은 어떤 형식의 우선 배차를 해주는 건지 뭐 그런 게 이제 좀 마련이 되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또 요구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또 알 권리랑 또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일하게 되는 그런 모르고 당하는 상황에 거죠. 모르고 일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건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그 단가적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슈킹 문제. 네네.
이거를 저도 이제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 이게 앱이 이제 캡처가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모든 이렇게 수행하는 콜을 다 일일이 캡처할 수도 없고 배달하는데 바쁜데 그 슈킹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나요? 지금 사실 뭐 이미 많이 까여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쭈구리 우리 채널 방송에서 뭐 그냥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 이게 이제 특정 지역이에요. 예. 특정 지역. 특정 지역이긴 해요. 특정 지역이고 그 거기에 이제 한두 명은 아닙니다. 여러 명이고요. 여러 명이 이제 제보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지역에서는 이게 뭐 한 1년 전 정도부터 라이더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질문을 계속 해본 거예요. 캡처를 해서 이 건이 이 금액이 맞나요? 맞나요? 막 계속 이렇게 해본 건데 배민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아, 틀리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 시스템으로 파악한 거리와 당신 라이더가 주장하는 거리가 다르다. 그래서 일부 보상하겠다. 그게 뭐 700원일 때도 있고 1000원일 때도 있고 최대 지금 3000원이 된 케이스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인정을 해서 아니 우리는 몰랐지. 사실 금액이 그 금액이 낮긴 하지만 이게 정말로 슈킹인지 아닌지는 몰랐는데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죠. 배민이 인정을 한 거예요. 배민이 인정을 하니까 이건 뭐 100%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이제 제보를 하고 질의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받아내기도 하고 질문 안 한 건 못 받아내. 아무튼 받아는 내고 그러다가 지금 배민에서 공지를 한 것이 3월 9일 이후부터는 이제 문의해도 확인 안 해주겠다. 아, 확인을 안 해준다. 예. 슈킹을 해도. 예, 지금 그렇게 지금 바꾼 상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 슈킹이 그게 솔직히 일부러 일어난다기보다는 네. 뭔가 그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솔직히 그 배민이 지금 단가 적용하는 게 네.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이가 없는 게 얘네들이 무슨 맵 기준으로 실거리를 적용하는지 공개 받으신 건 없죠.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카카오 맵이든 티맵이든 우리는 이거 기준이다라고 우리는 뭐 알고 있는 게 없고 그냥 배민 자체적으로 그냥 뭐 실거리 측정인데 이거 실거리도 이게 맞는 건지 사실 또 실거리 같은 경우에 제가 가끔씩 해보면 좀 틀리거든요. 네. 그 구간이 1.9km 구간까지잖아요. 지금 1.9km 구간이 살짝 넘어가서 2km 구간인데 네. 그 2km 구간이 이제 1.9km 구간 가격으로 거의 가게 되는. 예. 그거는 좀 계획적인 거 아닌가. 아니, 그래서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처음 실거리를 했을 때는 진짜 차이가 많았거든요. 처음 실거리 했을 때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경찰에 고발을 했었어요. 고소장을 냈어요. 아예 그냥 이거 사기다. 사기라고 해서 고소장을 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나긴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난 이유는 뭐냐면, 경찰이 확인했는데, 그 시점에 다르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배민이 측정한 실거리랑 이 실제로 그 내비에서 측정한 실거리가 다르다라는 건 확인했는데 다만 이게 사기로 인정이 되려면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의도가 단순한 시스템 오류는 네. 사기가 아니다. 형법상 형사법이라는 게 뭐 그게 세더라고요. 뭐 모르겠어. 아무튼 그게 막 의도적으로 기망해야 된다. 예,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해서 뭐 1km 500m로 측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100% 사기인데 경찰이 보니까 배민이 그런 의도는 없는 것 같더라. 이래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배민에서도 개선하겠다라고도 했었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벌써 한 3년 정도 됐죠. 그렇죠, 됐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은 또 어떤지는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열심히 막 내비랑 비교해가지고 또 했는데 요새는 또 잘 안 하니까 이게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근데 실제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계속 이것이 확인이 됐고 배민이 설명을 못했고 그 기자가 우리 유튜브를 보고 기자도 궁금해가지고 배민에 전화를 했는데 배민 사람들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들었을 때는 배민이 시스템 오류라는 것 같은데 그 오류를 인정은 안 하더라. 근데 오류는 맞고 그러면 오류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개선을 안 해. 개선을 안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3월 9일 이후부터는 아예 이제 확인을 안 해주겠대. 아예 확인도 안 해주고. 뭐 하는 소리야? 저기 뭐야 그 배민이 적용하는 그 실거리 네. 맵이 네. 도대체 뭔지 공개하라고 혹시 요청하신 적은 있나요? 지금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 교섭에서 해야 되거든요. 아, 교섭에서 해야죠. 교섭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사측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교섭노조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교섭을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공동 교섭도 하고 해서 이게 라이더들도 정보도 많이 알아야 되고 교섭에 대해서 많이 요구도 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우리가 공동 교섭도 하고 의견 수렴해가지고 좀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현재 국교섭노조는 어쨌든 거절한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몰라요. 예. 몰라요. 그리고 초반에 우리가 경찰에 고소했을 때는 내비가 아니었어요. 내비가 아닌 게 확인됐었어요. 내비가 아니고 이게 블럭 단위로 막 나눠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블럭을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세밀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리 측정하는 뭐 이런 걸 자체적으로 적용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우리가 주장은 했었죠. 단가적인 부분은 이제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오늘 위원장님하고 이제 말씀 나누는 거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쿠팡이든 배민이든 이제 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플러스 부대가 있는데 이 라이더 유니온이 플러스에 대한 공식 입장은 뭔지 네.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뭐 여러 이제 그 방송이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플러스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 지금 플러스를 하고 있는 라이더든 심지어 플러스를 운영하는 지사장이든 뭐 우리 이제 배민 커넥터 일반 라이더들이든 모두에게 뭐 회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회사 빼고 나머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 옳은 방식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하청사를 왜 만들었냐. 단가 깎으려고 하청사 그렇죠. 만든 거잖아요. 이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사에 콜 몰아주고 대신에 니들은 단가 깎을게. 열심히 쇠가 빠지게 타면 돈 벌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콜 몰아주니까.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이제 라이더 유니온 노조 쪽에서는 법무적인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이 혹시 공정거래법 위반에는 적촉이 안 되나요? 저는 뭐 충분히 소지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카카오 택시의 그 콜몰아주기 네. 이거랑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자사의 택시한테 콜 몰아주고 가맹 택시들은 네, 이렇게 그렇죠. 불이익 주고 이랬던 거고 근데 여기는 하청사에 콜 몰아주고 일반 라이더들에게 직접 채용한 일반 라이더들은 불이익을 주는 방식인데 이게 그 카카오 택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때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정받을 소지가 다분한데 다만 이 카카오도 이거를 어떻게 확인이 됐냐면 하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공정거래위로 막 논란이 많이 그 당시에 택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저항했거든요. 막 그 자체적으로 테스트도 많이 해가지고 계속 제보하고 이러면서 공정거래위가 이게 약간 의심스럽다라고 판단하고 불시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거의 법원 같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영장 없이 들어가서 개발자들의 메신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중에 우리 이렇게 하면은 불공정행위 걸릴 것 같은데 뭐 이런 메신저를 주고받은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조를 다 까게 하고 이러면서 확인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소지는 다분한데 지금 현재 배민 쿠팡은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몰아주기 이런 거 없다 이런 랜덤 배차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대한민국 누가 봐도 다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배민이나 쿠팡이나 플러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잖아요. 솔직히. 그들은 그렇죠. 예. 예. 걔네들은 이제 그런 게 공식 입장인데 우리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게 100%죠. 이거-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왜 해요 그러면 왜 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코를 안 몰아주는데
1,400원 기본 단가를 받으면서 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아유, 라이더도 예. 없고 지사장도 그거 할 이유가 없고 할 이유가 아무 없고, 이유가 아무 없어요. 그래서 몰아주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을 확인을 해갖고 좀 문제화 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럼요. 예, 그 당연히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문서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몰아줄게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 증거 수집을 계속 해야 되니 비교해가지고 하청과 일반과 이런 걸 비교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가지고 지금으로서 우리가 이제 플러스 지사들이 광고하는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우선 배차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는데 실상이 이렇다는 것을 계속 확인해가지고 이것을 어쨌든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여야 이제 이게 문제가 그렇죠. 좀 다뤄질 텐데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야죠. 근데 대민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얘네들이 이제 작은 회사도 아닌데 네.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걸 알 텐데 왜 맞아. 그렇게 가는 걸까요? 희한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과징금을 받으면 제가 알기에는 몇백억 이상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매출 기준에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니까 상당히 큰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근에 그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 불공정행위 잡은 게 있거든요. 상점주 분들 이슈에서 최해 대우라고 예. 이제 뭐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민하고 쿠팡하고 같이 쓰는 상점 입장에서 배민이 수수료가 비싸. 그러면 배민을 11,000원에 팔고 쿠팡을 10,000원에 팔아. 그럼 배민에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 왜 우리는 11,000원이에요? 10,000원 맞춰주세요. 똑같아. 쿠팡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상점주들이 작년에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은 불공정 행위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독기사가 난 거고. 다만 이것을 당장 과징금 때리는 걸로 가지는 않고 일단 요거를 언론에 한번 살짝 흘리면서 니들이 자정시정을 하면 과징금 안 때릴게 이런 식으로 기사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가 인정이 된 거예요. 배민 쿠팡이 사실상 짬짬이하고 자기들의 단가에 있어서 영향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번 하나가 이제 걸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배민 쿠팡이 너무 막혔다. 자기들도 꽤 그 돈 많은 법무법인 이런 데 자문 받아서 할 텐데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걸릴 만큼 한 걸 보면 사실은 지금 하청의 콜 몰아주기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 사람들이 이 정황을 숨기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24시간 계속 콜 몰아주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지역별로 뭐 시간대별로 이걸 계속 조절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라이더들도 헷갈리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넣어주고 아닐 때는 그냥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잡아내긴 해야 돼요. 이 본인들이 얘기하는 AI 시스템이라는 거를 그렇게 이제 수작업으로 조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위법 소지가 다분한 거잖아요. AI라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라고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공지를 해놓고 그걸 수작업으로 넣었다 뺐다 몰아줬다 안 몰아줬다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게 검증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지. 네, 그 AI, 예. AI 아니라고 예. 저한테 인정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개인정보 공개 청구라고 하는 게 네.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조를 하다 보니까 온갖 법을 다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개인정보 공개 청구라고 그 약관에 자세히 보면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모든 라이더에게 그거 다 있어요. 그거를 청구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배민에서 만든 게 있고 담당자도 있어요. 거기로 개인정보 청구를 하면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개인정보가 뭐 제 이름, 주민번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 콜을 어떻게 배차하는지, 나한테 페널티를 준다면 그 기준이 뭔지 그런 것도 다 개인정보다라고 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 사례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거시기 해가지고 질문을 한 건데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했거든요. 계속 답변 안 해가지고 막 분쟁 조정위도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답변을 받아냈는데 이 사람들이 배차에 있어서는 알고리즘 배차를 하는데 인간이 개입한다. 이렇게 또 썼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인간이 개입해요. 그냥 배민 같이 마음대로. 얘네들을 보면 배민이나 쿠팡이나 보면 AI 시스템을 쓰면 그 시스템 상대로 흘러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자꾸 개입을 하니까 이게 진짜 뭐 어디 진짜 조그만한 중소기업의 운영 방식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피 빨아갖고 외국 사람한테 돈 갖다 주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냐 지금. 맞아요. 예, 네. 그죠? 이게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뭐 거창한 것처럼 뭐 그런데 실제 보면은 자국민 그냥 막 그 기계 갈듯이 돌려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끌어내가지고 본사에 떡 갖다가 안겨주는 예,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냐 아주 옛날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약간 플랫폼이라는 포장지로 뭔가 네. 혁신 가려지는 거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배민의 사실상의 그 주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어요. 아프리카 자본이에요. 네스퍼스라는 무슨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자회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무튼 그 글로벌 자본. 예,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 자본이고 뭐 그렇죠. 자본은 뭐 국경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 이거는 조금 이제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플러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 공식적으로 이제 라이더 유니온에서는 플러스가 이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노조원 구성을 보면 네. 플러스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잖아요. 플러스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흔히 얘기하면 이제 그 노조의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네. 노조원들의 뭐 투표라든가 어쨌든 대의원을 뽑으시겠지만 대의원도 어쨌든 노조원들 투표에 의해서 네. 뽑힐 테니까 그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배민이나 쿠팡이 일반 커넥터나 일반 파트너들한테 콜을 안 주면은 플러스가 자꾸 이제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버티다 못해가지고. 네, 네, 네. 그 버티다 못해 자꾸 늘어날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노조의 플러스 인원이 점점 많아진다. 네. 그러면 그 노조의 의사결정을 하는 플러스 인원들이 점점 많아져서 네. 이 노조 방향이 그럼 나중에는 또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을 하세요? 참 이렇게 대본도 없이 굉장히 그 질문이 다 준비가 돼 있으시네요. 아니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 뭐 지방에 있는 분들, 지방의 시장이 작잖아요. 지방에는 플러스가 한번 들어오면 다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특히나 일반 대행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정도로 빠르게 무너질까 싶을 정도로 빠르게 무너지고 있어요. 콜도 콜인데 콜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지사장님들이 너무 무능력해요. 대응할 방법을 못 찾고 그냥 있어요. 옛날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뭐 거의 그냥 그런 식이야.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뭐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 플러스 한번 들어오면 바로 그냥 다 플러스로 넘어가 버린 이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진짜로 지역에서는 일할 때 플러스 말고는 탈 수 있는 콜이 없는 이런 현실이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그래도 물어보죠. 아 이거 이렇게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안 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청 구조 이거 되면 이거는 당신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알지 않냐. 이렇게 되면 우리 진짜 다 안 좋아지 이 구조를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러면 노조에서 월급 줄 것도 아니고 노조에서 생계 책임질 거면 하청 타지 마세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지침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노조가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의견은 당연히 주지만 선택은 라이더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플러스를 타는 라이더들이 생길 거고 생길 수 있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현실이다. 그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다만 플러스를 타는 라이더들이 플러스 좋아서 타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플러스가 좋은 라이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100%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하지만 적어도 라이더 유니온의 조합원들은 플러스가 좋아서 플러스를 강화하고 싶어서 플러스를 타는 라이더는 없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은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충분히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 옮기고 싶은데 지금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몰려있는 특히 지방에 있는 이 지방의 작은 도시에 있는 라이더들이 있는 것은 현실이다. 우리 뭐 조합원들 다 거기에도 곳곳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플러스를 타는 라이더들 우리 조합원들이 막 플러스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노조의 좋은 방향도 아니고 특히나 그렇게 하면 이게 뻔하잖아요. 우리 라이더들 사이에서 고립돼요. 라이더들의 지지를 못 받아요. 우리가 조합원이 한 20만 명쯤 되면 그냥 노조가 결정하면 되지. 근데 그 정도가 안 되잖아요. 고립돼요. 고립돼서 노조가 힘을 발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 하청 구조는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콜 몰아주고 단가 깎고 이것도 이건데 이 구조가요. 배민 쿠팡이 다 좌지우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민 쿠팡이 프로그램 운영에 단가도 매주마다 결정해 페널티를 주려면 다 결정해 이걸 다 배민 쿠팡이 하는데 사업자만 하청 사장님이야. 그러니까 노무 관리만 맡긴 거거든요. 이 구조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정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든 균열이 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플러스 라이더가 그냥 나 근로자다. 법원에다가 만약에 근로자다라고 해가지고 인정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정이 없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좀 잔인하다 그래야 되나, 저번에 한번 플러스 지사장이 튀인 적이 있잖아요. 네. 어느 지사인지는 굳이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일 있죠? 예, 있었죠. 있죠. 더 있을 거예요. 네. 그거 드러난 게 한두 건이지. 더 근데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자기가 일한 걸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라이더 유니온에서 중재해서 좀 해결을 해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우리 노조가 아니라 이제 배달 플랫폼. 저쪽 플랫폼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가 감정인데 하나는 지금 라이더 입장에서는 큰일 났잖아요. 돈을 못 받아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한 억울함에 처한 라이더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거를 부정할 수 없다. 노조로서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그래서 그것의 결과가 그러면 하청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라.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 떼먹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또 이 노조의 현재 방향과는 안 맞다. 그래서 좀 고민이다. 이런 건데 저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배달 플랫폼 노조가 이제 정산 못 받는 라이더는 도와주신 거는 같기는 한데 그거를 세밀하게 잘 다루지는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플러스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 라이더 유니온은 명확히 아니에요. 물론 배달 플랫폼 노조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아닐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일 수가 없잖아요. 플러스 구조를 유지하자고 하는 지금 노조가 그건 약간 정신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약간 세밀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플러스하고 지금 일반 라이더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음식을 배달하고는 있지만 어느 한쪽이 망해야 더 자기들이 먹고 사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배민이나 쿠팡이. 플러스가 망하면 커넥터가 살고 플러스가 살면은 커넥터는 지금 완전히 손가락 이제 빨아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는 건데 이 플러스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커넥터가 살아야죠. 네. 그래서 플러스를 하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플러스 라이더들이 플러스 좋아서 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다수의 라이더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없으니까 가는 거지. 혹은 일대를 하던 라이더들이 그냥 자기 지사가 플러스 받으니까 그냥 어차피 일도 콜도 없고 제가 어제 광주도 갔다 왔는데 그런 라이더들도 있더라고요. 일대 콜이 없는데 플러스를 받았는데 그럼 플러스 타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냥 되는 경우들이지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플러스 좋아. 내가 이걸 적극적으로 탈 거야. 이런 라이더는 적어도 저는 못 만나봤어요. 저는 못 만나봤고 그래서 사실은 커넥터를 살려야 되고 커넥터를 살려서 하청이 들어오기 이전 정도 수준이라도 다시 회복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최소한의 어떤 노동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회사는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플러스를 더 넓혀가지고 근데 저는 커넥터를 완전히 줄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생각하는 시장이라는 게 이제 기본
하청이 빼고 나머지를 이제 그 커넥터가 이제 감싸고 있어야 이게 콜이 그렇죠. 수행된다고 설계할 것이기 때문에 다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은 플러스를 키워야 되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플러스한테 여전히 단가를 더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를 막 모집하고 하던데,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사측은 이 플러스를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싶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함이 많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 몰아주기도 있고, 그리고 배미 쿠팡이 다 지휘 감독 통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책임 하나도 안 지는 이 구조는 상당히 결함이 많은 구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일반 노동운동에서도 막 뭐라 해야 돼, 불법 파견이니 막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항상 문제가 네. 되고 결국은 법원에서 몇 년이 걸려도 깨지고 하거든요. 이기고 했어요, 노동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까지는 못할 것이다. 자기들이 방식을 바꾸든 아니면 뭔가 노동자들이 뭔가 법적으로 걸어가지고 뭔가 깨지든 이거는 현재의 방식이 온전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단가 얘기를 했지만 이 플러스 견디다 못해서 플러스로 이게 점점 많이들 가면, 그래서 이제 제가 끝까지 본 단가가 1,500원 단가를 본 거거든요. 플러스 인원이 많아지면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플러스를 저도 뭐 제 방송에서 플러스는 안 가는 게 좋다. 당장 오늘 뭐 일수돈 막아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웬만하면 가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뭐 라이더 유니온의 입장은 그럼요. 잘 들었습니다. 네, 플러스를 싸워야죠. 플러스랑 싸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유상보험 의무화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유상보험 의무화 뭐죠, 상임위원회로 올리는 네. 게 연기가 됐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저는 깜짝 놀란 게 반대가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게시판에 찬성이 40%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상보험 의무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반대행 쪽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유상보험 의무화는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꼭 돼야 되고, 당연히 예, 나를 위해서도 돼야 되고, 상식적인 예, 상대방을 위해서도 돼야 되는데 생명부터 이유가 사실 너무 비상식적으로 반대가 많으니까 네. 이게 또 정치권에서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렇죠. 그 상당히 걱정스럽고 그런 상황인 거는 맞는데, 근데 지금 우리 법안에 대해서 이제 안태준 의원이라고 국토위 의원, 저희랑 이제 법안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법안을 냈는데, 그 사람의 법안에 뭐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막 찬반 의견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일단은 이 찬반 의견 내는 게 법적인 어떤 과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냥 의견 의견 수렴이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이제 입법 심사 과정에 그러니까 보고서로는 제출이 된다. 근데 그거를 의원들이 그냥 보고 판단하는데 근거 자료로서 제출은 된다라는 거고,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내용 있는 의견이 올라간다. 그냥 보면 막 반대합니다. 단순 반대 말고 이거는 의미가 없고, 뭐 이유가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성합니다에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꼭 숫자만 가지고 뭐 그럴 거는 아니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약간 좀 정치 상황과 맞물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유상보험 낸 법안만이 아니라 야당이 낸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소위 여당 쪽 진영에서 조직적인 이제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뭐 소위 이제 그래서 우리 유상보험 의무화 법안에서 반대합니다 의견을 보면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중국과 북한 뭐 말도 안 되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어쨌든 뭐 그런 거를 평화하는 방송은 아니긴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이유로 그냥 입법 독재 반대 이런 걸로 유상보험 반대도 하고 뭐 또 반대하고 민주당이 내 모든 거가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또 알려주는 라이더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요새 네트워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쪽에서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아, 자기는 유상보험 이거는 당연히 찬성하는데 근데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돌린다라고 해서 올린 게 있고, 그게 이제 10,000명을 달성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10,000명 넘었거든요, 반대가. 어. 진짜요. 그래서 다 넘었어요. 민주당이 낸 법안은. 그런 시기라서 참으로 유감이기는 한데 어쨌든 크게 고려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뭐 통과될 걸로 보시는 거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어쨌든 절차가 매우 더디지만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제 지난 3월 11일 날 안건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의 단계는 넘어갔고 이제 그걸 다루기만 하면 돼요. 다루기만 하면 그 법안심사만 통과되면 뭐 상임위 본회의만 가결되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정만 사실 잡히면 되는 문제까지 만들어 놨어요. 다만 이제 그 일정을 잡는 문제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뭐니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큰일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여당 야당이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 회의 언제 할까 이걸 어떻게 다룰까 이 얘기를 차분히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만 아니면 사실은 저는 올해 초에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그 시점에 저희가 이제 그 12월 3일 날 그 날에 낮에 국토부를 만났거든요. 국토부 국장을 만났어요. 우리가 국토부 만나겠다고 하니까 국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확인했어요. 다 확인했고 유상범은 기본 다 동의고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날 사실 주로 얘기했던 건 불법 채용 문제를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볼 때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거 사고 나면 대책 없고 아는데 어떤 대책이 있겠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격제도 해야 된다. 그 사업도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하고 간 날 이제 그날 뭐 비상경하면서 난리 부르스가 난 건데 늦어지는 거죠. 진짜로 저는 그냥 이거는 100% 그냥 사실관계인데 그 일 없었으면 비상경 없었으면 더 빨리 됐을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혼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유상보험 의무화가 되면 뭐 이제 우리가 뭐 좀 안전하게 내가 사고가 나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사고를 내도 이제 상대방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본적인 거 아주 상식적인 거는 뭐 저게 되는 건데 그 유상보험으로 인한 그 이제 파급 효과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외국인 라이더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현장에서 많이 얘기가 올라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 라이더는 다 걸러질 것 같으세요? 제가 그냥 솔직히 예상을 하면 일정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효과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정을 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쿠팡 플러스 우수 협력사에 내가 그냥 앉아가지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저 외국인 유학생인데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뭐라고 답변을 온 줄 아세요? 바이크만 있으면 됩니다. 저도 보내본 적이 있어요. 저도 배민 플러스에 보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몸만 오면 된대. 오토바이도 준대. 심지어 거기는. 대박. 저한테는 아이디 대여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주 그냥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협력사들, 주로 협력사들이, 플러스들이 그런 아이디를 보유하면서 이제 빌려주고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유상보험 의무화가 되면 그 아이디 빌려주는 사람이 유상보험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문턱이 생기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걸러질 것인데, 근데 저는 이것만으로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로는 약하다. 그래서 정말로 더 이렇게 필터링을 하려면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 대면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교육 받아라. 이렇게 하면 더 걸러질 수 있다. 그렇게까지 보험도 들어야지, 대면 안전교육도 들어야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아이디를 대여해줄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죠.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올린 법안에는 안전교육 의무화도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라이더들 입장에서 귀찮지. 그걸 들어야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하지. 그거 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우리 업 자체를 안정화시키려면 저는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이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라이더를 하는 상황이 될 거고, 솔직히 그렇게 해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우를 보면
그 플러스도 그렇고 뭐 일반 대행도 그렇고 말은 다 뭐 보험을 들고 탄다는데 사실상 또 뭐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조사 나온 거 보면 뭐 70%가 안 들고 타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커넥터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비율로 들고 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시간제든 뭐든 간에.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대부분 안 든 분들이 다 일반 대행이나 플러스에 계시는 분들이 뭐 외국인이든 명의대여를 받은 외국인이든 이런 분들이 이제 보험을 안 들고 타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플러스가 됐던 일반 대행이 됐던 그런 배달 관련한 업을 하려면 네. 저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허가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확실히 이게 그 우리 유튜버 분들이 배달업계 언론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확실히 이게 인사이트가 있으세요. 예, 통찰이 있으신데 필요합니다. 네, 반드시 허가제가 필요해요. 필요할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대행사들 지금 이제 플러스까지 포함한 이런 대행 업체들이 그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을 지키고 그리고 안전 이런 걸 지키고 뭐 안전교육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의무들을 다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안전한 노동 환경도 가능하고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고 그리고 진짜로 대행업을 잘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이렇게 지역에서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뉴페이스가 등장해가지고 막 덤핑을 하는 거야. 단가 물 들고 다니고. 단가 떨고 이러면서 막 상점 물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대행사 만나면서. 그래서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라이더 중에서도 이 업을 우리가 제대로 하자라는 사람들은 자격제도를 지지할 거고요.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나의 전업과 생계로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허가제 방식을 지지할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만약에 허가제가 된다면 일단 뭐 외국인 문제는 당연히 어차피 F2, F5, F6 아니면 못 하는 거니까 네. 뭐 저 일반 대행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 외국 사람인데 비자 있냐고 그러니까 F4라고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야 일반 대행 지사장도. 예. 그 어떤 비자를 가지고 해야 가능한지도 모르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걸러지고 네. 보험 관련해서도 허가제가 되면 그럼요. 니들이 책임지고 라이더들 보험 네, 가입을 네, 시켜라. 네, 이렇게 네. 될 수가 이제 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진짜로 명확하게 지금도 물론 이제 그 비자가 없는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이제 그 처벌이 있긴 한데 사업자한테 기간에 따라서도 있고 인수에 따라서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불법 채용 걸리면 이 업을 못해. 면허 취소. 그렇지. 이러면 돼요. 이러면 알아서 지킬 거예요.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그래야 이게 구조가 바뀌는 거지. 우리가 라이더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뭐 잡아 신고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그런 뭐 법률 작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규제라든가 이런 게 조금 그런 쪽으로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왜냐면은 이 사실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배달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사망 사고가 맞죠. 상당히 높잖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로. 이런 좀 안타까운 그게 이제 당장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산재 1위니까 라이더도 네. 산재 1위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또 해온 게 있는데요. 라이더 위험성 평가라는 사업을 했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연구 사업을 여기서 했거든요. 공공운수 노조랑 같이 해가지고 작년 4월에 발표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동부에 계속 찔렀어요. 이런 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산재 1위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당장 사측에 막 단가 올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사측이 그냥 배째라 이러니까 평가를 한번 해보자. 위험성 평가 같은 걸 해서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단가 떨고 미션을 하고 프로모션으로 막 하고 이러면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를 해보자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일단은 노동부가 지금 받았어요. 상반기 내에 배달 종사자 위험성 평가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지금 노동부가 처음으로 밝혔거든요. 이게 우리 성과예요. 우리 성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위험성 평가 내용에 운임, 배달료 이런 부분들 알고리즘 이런 게 포함되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하면 이제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쿠팡 사회적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달라. 각자 사는 세상이 다르고 뭐 우리가 불법 채용 막 심각하다 그러면
저쪽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해가지고 내가 실태조사 해서 물어보니 얘기하니까 아이디 빌려준대요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를 같이 해야 돼요. 뭐가 위험한지에 대한 어떤 합의된 전제가 필요해요. 그래야 단가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라는 거를 잘 우리가 걸고 넘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법 개정 이런 것도 할 건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배민 같은 경우에 이제 무료 배달을 뭐 쿠팡이 먼저 시작했지만 배민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무료 배달을 하잖아요. 근데 무료 배달을 하면 이제 재작년에 이제 7천억 이상의 수익을 얻었고 작년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더 얻었을 것 같은데 수익을 그 정도 내는 회사가 무료 배달을 하면은 자기네들 돈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 이 배달하는 사람들 돈을 깎냐. 맞아요. 예,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을 또 정부에서 또 좀 들여다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7천억 이익을 낸 회사가 4천억은 그냥 독일 갖다 줘버리고 그냥 뭐 그 무료 배달 하는 건 좋아 정부에서 소비자들 뭐 좋아하니까 좋아. 근데 왜 라이더들 돈을 깎느냐 이런 부분. 왜또 라이더가 이제 뭐 거의 부업 합치면 40만이라고 하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50만이요. 예, 적은 숫자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 회사가 적자라면은 그렇다 그래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벌 만큼 벌고 아주 중요한 네.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어려운 게 아닌 네. 거잖아요. 지금은 지금 대한민국 불경기 시대에 불경기고 배달이 잘 나가는 때는 코로나 때죠. 그죠. 근데 코로나도 끝났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해. 근데도 돈을 7천억뿐만 4천억, 7천억 벌었거든요. 2년간 1조를 넘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독일 갖다 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지금 계속 단가를 낮춘다라는 건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지금 무료 배달을 하면서 이 비용을 한편으로 라이더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라이더 운임 깎는 걸로. 네. 다른 한편으로 상점주들한테 전가하는 거죠. 상점주들한테 광고를 올려, 수수료 올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전가하는 거예요.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그렇죠. 우리는 무료 배달, 소비자 여러분 많이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비용을 상점주한테, 라이더한테 떨구고 이런 상황. 쿠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그 상생협의체 할 때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아니, 무료 배달 아니지 않냐, 솔직히. 무료 배달이란 말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약간 압박을 세게 했었어요. 허위 과장 광고다, 이게. 근데 쿠팡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때 못 깼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 무료 배달 비용 전가하지 마라. 아니 무료 배달을 하든 뭐 유료 배달을 하든 알아서 하는데 비용을 우리한테 전가하지 마. 유료 배달 할 거면 하고 무료 배달 할 거면 당신들이 비용을 부담해. 그래야 무료 배달이지. 그렇죠. 우리는 무료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료 배달하면서 무료 노동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전운임 말씀하시는데 안전운임을 어느 정도 단가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안전운임을 한다고 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설계가 필요하죠. 뭐 우리 이제 근로 실태뿐만 아니라 생계비나 뭐 경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이제 다 묶어가지고 조사는 해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될 텐데 뭐 지금 단계에서는 적정 수준을 보기에는 약간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이 좀 너무 일단 멀다고 멀죠. 보고 그 지금 목표는 적정 단가보다는 일단 1단계로는 최저 단가 더 못 깎게 만드는 최저 단가의 선을 정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금액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최저임금은 돼야 된다. 지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이에요. 그렇죠. 1030원이면 근로자들이 이 최저임금을 어떻게 받냐면 여기에 플러스 주휴수당을 받아요. 그러면 12,030원이에요. 그렇죠. 그 주휴수당,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030원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경비가 있잖아요. 우리 경비가 국세청 기준으로 35%예요. 그러면 12,030원에서 35%를 더하면 18,000원이 넘거든요.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시간당 18,000원 이상은 받아야 최저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최저임금이. 그래서 보면은 그
시간당 18,000원.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한 라이더들이 얘기할 때 시급 2만 원 나오냐. 그게 이제 그 시급 2만 원이 이제 그게 그냥 나온 소리가 예, 아니에요. 그게 그냥 나온 소리가 예, 아니고 그래요. 시급 2만 원이 무너지면서 야 이제 전업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이제 최저임금도 나오는 안 거잖아요. 된다, 뭐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식으로 얘기해서 최저임금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배민이 할까요? 배민이 해야죠. 예, 배민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라이드 유니언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올해의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일종의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은 배민 쿠팡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하도 언론에서 많이 때리고 우리도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상점주들도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상점주들 농성하는데 국회의장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라이더들도 진짜 한계치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올해에 우리가 크게 한번 투쟁을 벌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쟁을 벌여. 저도 저번에 지난번에 한번 참여한 적은 있지만 그때 초여름에 투쟁을 벌였을 때 이렇게 배달 관련한 방송하는 뭐 요즘에 또 유튜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배달 유튜버들이. 근데 이제 일부 그분들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면 이제 정통파 배달 방송 유튜버들 뭐 정조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해가지고 같이 합심해갖고 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놈의 플러스를 어떡하냐. 플러스는 그냥 타버리니까 이게 왜냐면 파업을 한다는 거는 일을 안 해버려야 되는데 아니면 태업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더 바쁘게 운행을 해주니까 파업의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쪽 분들을 파업에 같이 동참시킬 수 있는 혹시 뭐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거는 사실 좀 지금으로서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플러스의 구조 자체를 좀 이걸 좀 없애야 된다라는 입장인 상황에서 플러스 라이더들과 플러스 지사장들과 뭔가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당장은 찾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노조가 직접 라이더 유니온이 직접 뭔가를 막 조직하거나 이렇게는 못해도 플러스 지사장들 사이에서는 플러스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이런 상태는 좀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사장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반 대행을 할 때는 자기들이 영업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네. 상점을 계약하고 이게 있으니까 필요하면 마음에 안 들면 프로그램을 갈아타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도 그걸 못 뺏었어요. 막 소송도 걸고 이런 사례들이 있지만 생각대로 이런 데서 그래도 못 뺏었는데 지금은 배민 쿠팡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약간 우리 지사님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영업 안 좀 할 편하다. 근데 언제든지 뺏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뺄 수 있거든요. 해지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해지하고 있잖아요. 쿠팡 플러스. 지금 실적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배민 플러스는 지금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늘리는 거지 언제든지 뺏을 수 있거든요. 뺏어도 배민은 아무런 타격이 없고 지사장은 완전히 앵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망하는 거죠, 앉아서. 그래서 정말 그 구조를 잘 봐야 된다. 이게 지속 가능하냐. 배민 쿠팡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사장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자기들도 결국은 한 명의 노동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사업권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상. 뺏어가면 땡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사장들 사이에서도 저는 이 구조에 대한 어떤 해결, 개편, 뭔가 이런 어떤 요구가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뭔가 그런 저는 좀 여러 가지 방식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민하고의 큰 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는 라이더들이 뭐 해가지고 뭐 하루 파업 이 정도로 했는데
솔직히 그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가 다 확인이 됐고 집회 한번 하고 이런다고 막 배민이 겁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효과가 없죠. 그런 걸로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투쟁을 한다면 더 세게 싸워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끼리만 싸워서 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더 유니언 상점주들하고도 연대하고 하잖아요. 같이 싸워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 대행도 지금 결과적으로 말하면 자기들 다 뺏어간 거예요. 코를. 그러면 일반 대행도 싸울 수 있어야 된다. 뭔가 이런 방식으로 같이 싸워서 배민으로 하여금 어떤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이제 1순위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조직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조합원 가입도 많이 늘리고 있고 교섭에서도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집중 투쟁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쟁만을 해서 투쟁만 뭐 그래서 몰빵만 하면 되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투쟁도 투쟁대로 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성 평가 같은 안전 문제는 진보 보수가 없어요. 안전 문제는 여당 야당도 없고요. 안전 문제는 다 부정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고 라이더들은 가장 큰 사회적 대의 명분은 안전이에요. 그 정말 우리한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 우리 단가 문제, 이 운임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설득하고 설명해내고 이렇게 하면 배민 쿠팡도 무조건 버팅기만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 우리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뭐 투쟁에 이제 집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집회가 포함되어 있을 건데 네. 집회 좀 저도 뭐 방송을 합니다만 집회 같은 거 할 때 좀 많은 인원이 좀 참여를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일단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힘이 나죠. 보기가 좋잖아요. 아, 그래요? 예, 보기도 좋고 관심도 끌 수 있고 예,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평일이 아니고 좀 주말에 해보는 건 어떠냐? 저는 뭐 예,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그냥 일당 포기하고 네, 어차피 제대로 투쟁하는 거 네. 주말에 한번 뭐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떠냐?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티켓도 예. 한번 치는 거고 그렇죠. 저는 그거를 그 라이더 유니온만 뭐 해가지고 막 한다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쭈구리님 말씀하신 대로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우리 배달 유튜버 분들 요새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튜버 분들과 연대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론을 확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공동 행동에 대해서도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도 하고 적절한 시점 미리 잡고 미리 고지하고 그때 한번 해보자 좀 제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자 이런 걸로 잘 이렇게 조직해 나가면 그런 것이 배민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음 집회 때는 뭐 다들 솔직히 벌어야 사는 건 맞는데 앞으로 더 벌기 위해서 일요일 하루 정도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정도는 좀 포기를 하고 집회를 해보자. 예,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오늘 솔직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더 유니온은 이제 앞으로 뭐 단기적이든 중장기든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오늘 방송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라이더 유니온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기는 일단은 우리가 배민하고의 투쟁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배민이 여전히 시장 1등이고 그리고 배민의 라이더들이 여전히 많고 어쨌든 플러스 구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배민하고의 투쟁이 매우 중요해서 지금 배민하고 교섭하는 노조를 이제 정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이제 4월 달에 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상대 노조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라 뭐 좀 이렇게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이 좀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지금처럼 교섭하는 거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배달 플랫폼 노조에서 교섭하시는데 지금처럼 계속하는 거는 솔직히 뭔가 다른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판을 바꿔달라. 이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계획은 이번 시점에 많이 좀 가입도 조직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배민 교섭을 좀 담당하고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 투쟁을 제대로 좀 조직을 해보겠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뭐 조직됐던 가입됐던 조합원들의 숫자가 사실은
크지 않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문턱도 있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문턱도 확 낮춰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조합이 없는 조합원도 막 가입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확장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파업할 때 우리 2만 명 파업한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때려야 언론도 움직이고 그렇게 때려야 배민도 움직일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신 대로 피크 때 진짜로 막아버리면 아 이게 진짜 막힐 수 있구나. 거기에 막 상점주도 동참하고 막 이래버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이라도 이제 보여줘야 되는 집회를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는 않죠. 말처럼 쉽지 예.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땀 한 땀 준비하는데 저는 뭐 오늘의 방송 같은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한 700명 보고 계신데 우리 쭈구리님 같은 분들이 일상에서 계속 이제 그 유튜브 하시면서 라이더들과 소통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도 지금 한지 한 달 됐는데 와 빡세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걸 하면서 라이더들과의 어떤 그 동료 의식을 형성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뭔가 바꿔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부담스러운 노조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하나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힘들을 모아가면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기 시청자 질문 하나 있는데, 그 스케줄 근무 이제 로드러너죠? 로드러너. 화성에서 이제 시험하고 있는 로드러너. 그거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는 서울에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스케줄 근무라는 게 너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요기요구 가던 시스템 아닙니까? 한정적인 인원을 이제 스케줄 근무 시켜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건데, 뭐 서울에서는 사실상 저는 로드러너가 적용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방은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방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지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로드러너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청자분이 한번 물어보셨고 마지막으로 한번. 네, 로드러너는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큰 시장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거고 이제 작은 단위에서는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6.25도 라이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유지를 했던 거잖아요. 운영을 그렇죠. 하다가 근데 이것도 시장을 키우려고 하면서 아예 그걸 포기하고 이제 열었던 건데 근데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약간 배민이 좀 날로 먹으려는 경향이다. 하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스케줄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스케줄제까지 들어가면 이게 사실상 근로자거든요. 그렇죠, 근로자죠. 출퇴근 시간 네. 다 정해져 있고 그게 되게 중요한 법원에서 근로자냐 아니냐를 볼 때 라이더가 근로자가 아닌 이유가 출퇴근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에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근데 출퇴근 시간이 생겨버리면 이건 사실상 근로자거든요.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배민은. 근데 근로자를 어떻게 써? 4대5 만들어줘, 퇴직금도 안 줘, 수당도 안 줘, 그렇게 하고 근로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무려 이제 근로자를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비용 차이가 30%나 나거든요. 그 비용을 아끼면서 쓰겠다는 거라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짜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대로 월급 주고 근로자를 기본적으로 채용해라. 100% 다 근로자 전환해라가 아니고 기본 인원을 그렇게 써야 된다. 그렇게 해야 당신들도 안정성이 생기고 라이더도 중에 정말 그런 근로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월급제 라이더를 써라. 제대로 써라.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딜리버리 A나 이런 데 수준 안 되고 너무 성과급 중심으로 해도 안 되고 어쨌든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이제 라이더들이 올 거잖아요. 기본 그렇게 쓰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설사 스케줄제가 되더라도 우리 요구가 좀 더 반영된 스케줄제가 도입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방송을 끄고 살짝 여쭤볼까 했는데 네. 그분은 혹시 배달을 하신 분인가요? 그분? 저쪽. 배달 플랫폼 노조.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제가 뭐 한개 노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그것도 뭐 어쨌든 뭐 또 하시는 거고 저희도 하는 거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물론 뭐 비판을 하죠. 지금 뭐 우리 B마트에 막 붙여가지고 뭐 투쟁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바로 배달 단가를 날려버린 바로 배달을 없애버렸는데 그 전날에 배달 플랫폼 노조에서 이 임금 협상이 사전 합의가 되었다라고 발표했었어요. 다음날 바로 배달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배달 플랫폼 노조는 바로 배달 없애는 거에 대해서 몰랐는지 아니면 찬성을 한 건지. 알았는데도 그냥 넘긴 건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했거든요. 예. 한 달째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노조가 힘이 너무 없어서 사측에 하겠다라는 걸 못 막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노조가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솔직하게 까야 돼요. 그래야 라이더들이 저런 힘없는 노조 욕은 할지언정 그래도 노조의 진정성을 의심하진 않거든요. 그래야 그 노조가 그래도 나중에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래 뭐 내가 동참도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그것조차도 없는 것은 불투명한 거잖아요. 배민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라이더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라이더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노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분 뭐 위원장님 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할 텐데 근데 그렇게 교섭하시면 안 된다. 아니 뭐 최소한 정보 공유를 하고 투명하게 하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비판이 오면 비판도 받아야죠. 그런 걸 하는 게 노조지. 근데 그 라이더 전체 숫자는 뭐 아까 위원장님이 뭐 한 50만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업까지 그 라이더 그러니까 배달을 하시는 분들 숫자에 비해서 노조원 숫자는 이제 좀 적잖아요. 적죠? 그 상황에서 또 이제 배달 플랫폼 노조하고 라이더 유니온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갈라져 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섭권은 이제 저쪽 배달 플랫폼 노조가 이제 먼저 배민만 배민만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위원장님들이나 아니면 밑에 그 노조 간부 실무진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도 공동 교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거를 이제 뭐 항상 같이 공동 그 교섭 위원을 위촉해가지고 라이더 유니온에서 뭐 한 2명 저쪽에서 2명 이렇게 해갖고 들어갈 수는 없나요? 우리 쭈구리님이 정말 어쨌든 앞으로 쭈구리님 방송 많이 보십시오. 배달판에 대한 이해와 인사이트가 있으시니까 많이 보시고요. 그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배민은 엄청 힘이 센데 우리는 힘이 약하잖아요. 노조가 10개가 달라붙어도 지금 잘 안 될 판인데 지금 노조가 각자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힘이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교섭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배달 플랫폼 노조가 너무 좋아가지고 배달 플랫폼 노조를 적극 지지하니까 공동 교섭을 제안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감정적으로도 안 좋고 그동안 많이 현장에서도 많이 부딪혔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도 별로 안 좋아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 조합원들도. 근데 또 불구하고 공동 교섭 제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조니까. 어쩔 수 없지. 하려면 같이 해야지. 아니 그 라이더들 우리 조합원들 조차고 하는 게 노조가 아니잖아요. 전체 라이더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설사 우리 조합원들이 비판을 하더라도 싫어하더라도 전체 대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걸 하려고 노조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수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태도는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봐도 그런 태도는 대단히 좀 폐쇄적인 태도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심한 말까지 하자면 뭐 이응 노조로 가는 뭐 그런 지금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도 보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반에는 투쟁을 좀 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뭐 이렇다 할 만한 뭐 활동도 없고 오히려 뭐 라이더 유니온 쪽이 더 이렇게 정식 교섭 노조가 아닌데 목소리를 더 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왜 공동 교섭 노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2명씩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네. 저는 뭐 공동교섭을 넘어서서도 궁극적으로는 노조가 하나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서로 신뢰도 쌓고 교류도 하고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뭐 꼴랑 합쳐봐도 배민과 상대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전제가 저는 뭐 일단 태도가 솔직해야 된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다고 얘기해야 되고 못한 게 있으면 못한 게 있다고 얘기해야 되고 라이더 유니온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태도, 그런 솔직한 태도가 있어야 우리가 믿고 뭘 같이 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전제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오늘 뭐 아주 솔직하게, 진지하게 대화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뭐, 시간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서로 바쁘니까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유튜버들하고 소통해 주시는 모습. 좋죠. 정말 좋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아까 요청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뭐 시청자 질문 뭐 받는 시간 잠깐. 그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짧게, 예.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좀 방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라이더 유니언도 질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네. 배민 노조는 배민에 끌려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전체 라이더들 저가 배달비에 사망하고 위험하게 과속에 내몰리고 있다. 이게 노조가 할 짓이냐. 네. 배민에 끌려다닌다. 네. 그게 이제 뭐 위원장님이 말씀 따로 하시겠지만 노조 가입을 하세요. 그래야 이제 힘이 생겨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뭐 머릿수가 좀 돼야 그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라이더 유니온에서 단가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교섭 노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이제 배달 플랫폼 노조에서 교섭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태도도 좀 솔직히 이해는 안 돼요. 지금 배민이 하는 짓이 단가 떨구고 위험하게 더 내몰고 이런 상황인데 회사랑 캠페인도 같이 하시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공동 캠페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맞아요. 같이 캠페인을 해야 될 상황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물론 모르겠어요. 뭐 노조는 노조 활동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라이더들한테 표를 잃어요. 라이더들이 노조를 보고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투쟁하니까 그래도 내가 보탬이 돼야지라는 생각이라도 하게 해야 그래야 노조가 뭘 할 때 힘이 돼주는데 보면 투쟁은 안 하고 캠페인만 하네? 이러면 노조가 뭘 하겠어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전략적으로도 안 맞다. 제발 그 노선을 바꾸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은 조금 이제 요즘에 이제 정산 일정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뭐 일정산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뭐 일정산도 아닌 거고. 3일. 오늘 일한 걸 내일 주는 것도 아닌 거고 또 주말은 또 몰았다가 주고 그러는데 네. 오늘 일한 거에 대한 이제 뭐 10만 원이 넘어갔고 이제 오늘 추가 배차가 3천 원이 발생했어. 그러면 오늘 거는 3일 뒤에 들어오는데 그 추가 배차는 3일 뒤에 안 들어와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안 들어와요, 3일 뒤에. 그러면 추가 배차 언제 정산해요? 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급 내역을 보시면 기타 지급성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미션비고 뭐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지급성에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뭐 매일매일 확인할 수도 없고 뭐 한마디로 뭐 배민이 솔직히 이렇게 정산 실수하는 경우는 거의 보질 못한 것 같은데 실수를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배달건에 추가 배차면은 같이 묶여가지고 정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배달비 슈킹 사례 제보자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배민에 물어봐서 2,000원, 3,000원 이렇게 확인이 됐어. 근데 그거를 그래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가 별도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그건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돈 들어가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민이 진짜로 일부러 숨길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뭐 해줄 수 있는 숨길 거니까. 이유는 없잖아요. 시스템만 바꾸면 네. 되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은 건인데도 나중에 들어오고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에도 미션 들어오는 일자는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미션을 한 게 3일 뒤에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미션 들어오는 일자는 또 별도로 그렇죠. 지정이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냥 라이더들이 계산하기 이게 뭐 솔직히 하루하루 일하는데 매일 그거 정산 맞아요.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해요. 그냥 오늘 발생한 거는 그날 정산될 네. 때 다 들어와야지 맞는 그렇죠. 거 아니냐. 맞죠. 네. 아니 굳이 배민이 모르겠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될 아예 정산을 통으로 그냥 연기한다. 뭐 통으로 연기한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배달료는 주는데 또 기타 지급 뭐 미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막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어차피 그거는 돈을 덜 주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돈을 덜 주려고 하는 의도라면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것은 빨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개선만 하면 되는 거죠. 국회에서 우셨어요? 아, 국회에서 울컥했죠. 아, 그랬어요. 아, 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 유상범 의무화를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이 상황이 솔직히 좀 비참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국회나 정부나 이런 데서 아니 오토바이를 홀대하는 건 알겠어. 홀대하지. 대한민국은 다 홀대. 오토바이만 타면 이게 좀 약간 그렇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무시하잖아요. 무시해. 아니 그건 알겠는데 아니 그래도 공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보험을 든다 무슨 지금 내가 단가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인간적으로 물론 그런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보험 정도를 들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중요한 사안으로 빨리빨리 처리 안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서 진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경로대로 안 가고 이러면은 이제 뭐 배달비도 깎이고 하고 그런다는데 배민도 혹시 그런 제보가 있나요? 경로대로 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배민 같은 경우에 뭐 그냥 뭐 이동을 뭐 내가 아는 짧은 뭐 단거리로 갔다 그래가지고 깎이고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배민에서는 좀 다른 그런 분이 좀 물어봐가지고 저는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고 쿠팡도 공식적으로는 그 경로를 이탈했다 해서 그 쿠팡은 이제 경로 표시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탈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걸 보고 소비자가 컴플레인을 걸어서 컴플레인을 걸면 확인하거든요. 쿠팡은 약간 소비자 중심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컴플레인만 들어오면 확인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약간 다계정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되면 조치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라이더를 위한 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근데 뭐 배민에서 뭐 배민은 뭐 경로 자체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요구도 하고 있죠 지금. 예, 뭐 11시 반 정도 돼서 짧지도 않은 시간이죠. 예, 좀 솔직하게 좀 국연위원장님과 라이더 유니언의 국연위원장님과 솔직한 대화. 근데 진짜 쭈구리님 대단하네. 아니 무슨 대본이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예? 대본 없이 지금 한 거예요. 야. 저는 뭐 원래 날것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와 유튜버 저는 이제 유튜버는 초보기 때문에 우리 쭈구리님의 방송을 계속 보면서 이게 또 이렇게 우리 방송 또 해야 되니까 제가 또 보기도 봤거든요. 쭈구리님 최근에 또 이렇게 방송들을 좀 보기도 했는데 좀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되고 이게 되게 그 현장의 어떤 리얼한 감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특히나 막 그 한 5분 6분짜리를 약간 논평하듯이 네. 배민은 이렇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막 평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솔직히 그걸 보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처음 막 우리 김지우 사무장이 자꾸 하라고 할 때 하려면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막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때 우리 쭈구리님 방송을 보고 그냥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는 이게 막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멘트, 자연스러운 어떤 분위기 이런 걸로 해야 훨씬 더 이게 전달력이 강하다는 그래서 걸 이제 이해하게 뭐 됐어요. 시청자분들도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유튜브는 공영방송이 아니다. 분명히 개인 채널이고 뭐 하다 보면 비속어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방송이다. 그래서 그냥 날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방송은 방송으로만 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자,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쭈구리님도 이게 또 사무실까지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또 아침에 또 셔틀 하시고 또 오셨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송 같이 해주고 저희 너무 감사해요. 쭈구리 채널을 통해서 700명 와 라이더 유니언은 700명 안 돼요. 아무래도 400도 못 넘어요. 근데 이렇게
그 특히나 이제 우리 사실은 쭈구리님의 뭐 보시는 분들이 라이더 유니언 그 채널 보시는 분들하고 또 별로 안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훨씬 더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확장적인 네트워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야 뭐 너무 기회가 좋고 네. 이렇게 또 기회를 열어주셔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따가 개인 방송은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